자, 그러면 이번에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이 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왜 하냐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하기 때문에 제대로 짚어가야 돼요. 많은 분들이 기초는 쉬워서 그냥 빠르게 넘기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초가 부실하면 절대 못 올려요. 1층, 2층, 3층, 4층, 저층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고층이 있겠어요? 저층이 흔들리면 고층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스마트 스토어로 수익이 나는 과정. 첫 번째, 소비자가 좋아할 아이템을 업로드한다. 두 번째, 소비자가 구매를 한다. 세 번째, 제품을 배송을 보낸다. 되게 쉽죠? 업로드하고 구매하면 배송 보내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이쪽에 보이시죠? 여기 아이템 업로드. 자, 첫 번째 과정인 아이템 업로드를 할 때는 인사이트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했던 인사이트는 소비자를 이해하는 게 인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사장 만족형이 아니라 소비자 만족형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인디언 텐트를 사려고 할 때 좋고 튼튼한 인디언 텐트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 인디언 텐트를 산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좋은 인디언 텐트 하면 천 좋고 나무 좋은 걸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틀려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과 사용함에 따른 희노애락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넓고 얕게. 넓고 얕게만 해도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템을 셀렉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에 실패한 이유는 아이템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아이템 올려놓고 싸네. 이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시중에 어떤 타입의 아이템이 깔렸는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가격대에 있는지, 어떤 디자인적인 우위가 있고 손해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장점 있는 부분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이렇게 컨셉을 짜고 이렇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아이템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인사이트가 정말 중요해요. 결국에 인사이트에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소비자에 대한 이해는 했는데 아이템은 어디서 구해요?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오프라인은 뭐 동대문, 남대문 뭐 이렇게 뭐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좀 낮 시장, 밤 시장으로 나뉘어 있기도 하고 좀 빡세거든요. 또 가도 아이템들이 너무 많아서 아이템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온라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온라인은 그냥 간단해요. 국내에서 셀렉하면 위탁이고요. 해외에서 하면 구매 대행인 거예요. 자,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뭐 국내 시장, 뭐 해외 시장도 있어요. 뭐 EU 시장 막 그런 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그냥 간단하게 분류를 해봤고요. 온라인 위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도매국이나 온채널, 뭐 셀러오션 이런 거는 제가 좋은 거 추천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뿐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에다가 치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런 뭐 채널들이나 뭐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개인으로 엮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링, 검색이 정말 중요해요. 뭐 편하게 저런 데서 대형에서만 한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위탁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아이템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위탁의 장점은 옛날에는 물건을 막 쟁여놓고 팔고 그랬어야 됐어요. 근데 쟁여놓고 안 팔리면 옛날에 그 3,000원 물건을 치킨 게임 걸다가 뭐 다른 사람들이 안 팔려서 뭐 140원에 덤핑 치고 막 그래도 안 팔려서 막 블라블라 하고 막 그런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입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주는 게 위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사지 않아도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공장한테 다시 넣어요. 그럼 공장이 손님한테 슉 하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뭐 사입에 대한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구매 대행. 자, 많은 분들이 위탁도 어려운데 중국어와 영어가 써 있어요. 어려워요. 막 이러는데 제가 저번에 그랬죠. 생소한 거랑 어려운 거랑 틀려요. 저 해보면 메커니즘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쇼핑이랑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중국어로 돼 있어요. 요즘에 뭐 팝하고나 그런 걸로 검색 진짜 잘 돼요.
번역돼요. 자, 핸드폰 팝하고 어플 다운 받으셔서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번역이 저절로 돼요.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리고 크롬, 웨일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 그러니까 뭐 익스플로어 이런 거 말고 크롬, 웨일 같은 거 쓰시면 우클릭 누르고 T 누르면 번역이 돼요. 우클릭 누르고 T 누르면 번역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구매 대행이 뭐냐? 위탁이랑 똑같아요. 아까 위탁은 뭐예요? 주문이 들어와요. 내가 주문을 넣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바로 쏴줬죠. 이게 그냥 해외로 바뀌는 거예요. 주문이 들어와요. 내가 해외에 주문을 넣어요. 해외에서 쏴줘요.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언어만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언어? 저도 중국어 잘 못해요. 그런데 번역하고 번역기 쓰고 번역기 돌리고 하면 아이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다. 생소한 거는 부딪히면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 편해지고 쉬워진다. 그래서 구매 대행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위탁도 중요한데, 위탁은 아까 뭐 10만 명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쫓아오는 그림 있죠. 위탁은 좀 엄청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구매 대행을 먼저 시작을 하시는 걸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구매 대행 6, 위탁 4 정도 하시는 거를 섞어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오프라인. 오프라인 뭐 동대문 전 프라자죠. 근데 동대문 같은 경우인데, 너무 많아요. 진짜 아이템들이 막 쫙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뻐 보여. 다 사고 싶어. 샘플로 이것저것 하나씩만 샀는데도 막 몇십만 원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무엇을 살 것인지를 알고 윤곽을 딱 정해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돈이 다 나가고 팔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냐고요? 경험담이에요. 제가 저기 가가지고 저 재고 남은 거 아직도 못 팔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전에 확고하게 윤곽을 잡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저는 중국 이웃시장도 가봤거든요. 동대문도 엄청 많다고 했잖아요. 이웃시장은 더 많아요. 동대문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 힘들죠. 이웃시장은 한 달 내내 돌아다니도 못 돌아요. 왜냐? 한 달 동안 다 돌잖아요? 그 사이에 리뉴얼이 돼 있어요. 아이템 신제품이나. 그럼 또 돌아야 돼. 계속 돌아야 돼. 진짜 바둑판처럼 돼 있어요. 진짜 바둑판처럼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서 그것도 엄청 많고 엄청 넓고 그냥 거진 뭐 도시 하나가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게 많은데 뭐 사실 요즘에는 조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못 가긴 하는데 만약에 가실 때는 그렇게 해외 시장을 가셔서 직접 사입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아, 요거 하실 때는 좀 통역을 할 때 배대지 업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을 넣는다고 했죠? 그럼 주문을 쏴주는 업체가 배대지 업체, 배송 대행 업체. 보통 배대지 업체에서 뭐 잘 얘기하고 그러면 뭐 통역 해주시는 분 불러주실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돈을 약간 뒤에서 엮어요. 그래서 야, 얘 이거 산다고 하는데 나한테 백마진 줘. 그럼 나 가격 더 비싸게 통역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 정도 숫자는 알아야 돼요. 몇 위안이 뭐 100위안이 바 위엔 막 이런 식으로 숫자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냥 인터넷에서 사는 거, 위탁, 국내에서 하는 거, 그리고 구매 대행. 저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요. 뭐 사입도 있는데 사입은 빼세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사입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뭐 동대문이나 뭐 이웃시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두 번째. 상세 페이지. 상세 페이지. 돈을 지불하게 만드는 매력은 그 아이템에 갖고 있는 매력을 딱 전달해야 돼. 어떻게? 자, 보세요. 되게 해맑게 웃고 있죠? 저런 초등학생 애기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막 특히 30대이시면서 남성분이시면서 이과이셨던 분들, 그거 말고도 되게 다양한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렇게 딱딱하고 한자어와 그럴듯한 스펙에 꽂혀 있어요. 뭐 사과즙이라고 치면 NFC 착즙 기법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우와 대단한데 멋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과즙 드셔보셨죠? NFC 착즙 기법으로 만든 무첨가물, 무착향료, 무향신료가 들어간 사과즙이랑 우리 사과 100%를 써서 굉장히 신선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사과즙 둘 중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보통은 95% 이상은 두 번째를 선택해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같은 말이에요. NFC 착즙 기법이 결국 그거예요.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죠. 똑같아요. 딱딱한 한자, 그럴듯한 스펙. 아다르고 어달라요. 근데 그럴듯해 보이는 사장 만족형이랑 쉽게 이해되는 소비자 이해 달라요. 쉽게 해야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야 직관적으로 돼서 더 구매 전환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상세 페이지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니까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요런 단계들을 거쳐요. 첫 번째, 마케팅. 일단은 마케팅을 해야 돼요. 자, 많은 분들이 키워드 하는 이유는 마케팅을 잘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을 대행을 할 정도까지 마케팅 실력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단은 결국에 이것도 뭐냐면 소비자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홍보하지. 자, 사장님들이 마케팅 대행할 때 제가 제일 골치 아파하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 상품이 이렇게 뚜렷하니까 이런 거를 마케팅해 주세요. 이런 걸 홍보해 주세요. 뭐 이상한 거 갖고 와요. 예를 들어서 사과즙 하는데 NFC 착즙 기법이면 막 뭐 저희는 최첨단 공장에서 만든 사과즙입니다. 그럼 누가 먹냐고요. 당연히 뭐 낙후된 공장에서 먹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상큼하고 얼마나 아침 대용으로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걸 좋아하겠지라는 얕은 추측에서 나오는 마케팅들은 돈만 실컷 버리고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굉장히 하시는 걸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사실 마케팅 강의만 해도 두세 시간 막 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담으면 약간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키워드. 이거 모르면 바보라고 했죠? 이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죠. 뭐 키워드 검색량, 뭐 경쟁이 낮은 거. 언제까지 그렇게 쭈그리를 살 거예요? 경쟁이 많아도 이기면 돼요. 상위 1페이지 먹으면 되죠. 자, 이럴 때 제목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키워드 번복을 해요. 자, 키워드 번복을 하면 읽기 힘들어요. 못 읽어요. 그게 아니라 임팩트를 주면서 키워드를 넣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그래요. 제목이 있는데 제목에 뭐 방울토마토, 토망고 토마토 막 이런 식으로 토마토 있으면 눈에 안 들어와요. 키워드 번복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상위 1등을 하셨을 때 농장에서 갓단 토마토, 토망고 토마토, 어쩌고 토마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써야 돼요. 처음에 한 두세 단어 정도를 임팩트 있게 딱 꽂아야 돼요. 그냥 키워드만 번복되어 있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임팩트 있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쓰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통 4개에서 5개 쓰시면 돼요. 뭐 번복으로 막 10개 쓰면 다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예요. 그리고 나서 태그는 꽉꽉 채워서 쓰시면 되시고요. 뭐 태그를 모르신다. 그거는 나중에 진도가 있으니까 그때 보시면 되시고요. 키워드는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이것만 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컨드 리치스 상위 노출 전략. 제 수강생 분들이 좀 하다 보면 이런 얘기만 해요. 세컨드 리치님, 저 몰랐는데 잘 팔리길래 봤는데 저 1페이지 먹었어요. 1페이지 상위 먹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포스팅하면 뭐 10만 개 막 이렇게 제품이 있잖아요. 10만 등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요? 뭐 몇천 페이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업로드를 하면 버프를 줘요. 처음에 밀어줘요. 그래, 너가 좋은 아이템인지 아닌지 보자 라고 네이버에서 올려줘요. 그러면 뭐 7페이지, 8페이지 정도 있겠죠? 그러면 사실 7, 8페이지여도 한 300개, 400개 제품을 거치고 온 거예요. 사실 7, 8페이지 오시는 분도 많지 않긴 하지만 그래서 7, 8페이지에서 구매를 해서 반응이 좋네 하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처음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판매하는 거예요. 자, 원래 판매량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판매량만 상위 노출에 인정이 돼요. 하지만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쫙 늘리잖아요. 판매량 점수는 안 들어가도 리뷰수 찜수 생기죠. 그러면 쭉쭉쭉쭉 올라가요. 3, 4페이지까지. 그럼 아까 7, 8페이지까지는 잘 안 가도 3, 4페이지까지는 웬만하면 가거든요. 그러면 마케팅으로도 팔리고 검색으로도 팔리고 양방으로 이제 쌍방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 4페이지가 1페이지 가고 1페이지 갔는데 마케팅을 좀 더 팍팍팍팍 밀어주니까 이제 쫀쫀 가다가 1등도 먹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의 아이템을 제치고 제가 상위 1등까지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분들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강의를 더 잘하고 싶어서 이 강의 저 강의 한 번씩 듣는 와중에 제가 옛날에 제쳤던 아이템을 그분께서 하셨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저만의 상위 노출 전략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상위 노출이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 배송, 위탁, 사입, 구매 대행 차이는 똑같아요. 그냥 위탁은 업체가 배송해주고요. 사입은 내가 배송하고요. 구매 대행은 해외 업체가 배송해줘요. 배대지 업체가. 그거 말고 다를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올리고 주문 들어오면 배송은 업체가 보내든지 해외 업체가 보내든지 아니면 내가 싸든지 그냥 요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다. 생소한 거는 하다 보면 편해진다 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아까 막 요러고 막 이랬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뭐처럼? 소개시켜 주는 것처럼.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왠지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래서 막 소개시켜주고 그러잖아요. 소개팅 해주고 엮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내가 굳이 막 사입하고 제조하지 않아도 소비자들의 니즈만 읽을 수 있으면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스마트 스토어는 소개팅과 같아요. 물론 내가 주선자야. 주선자. 그런데 자, 소개시켜줬다가 욕 오질나게 먹는 주선자가 있고요. 소개시켜주고 고맙다고 밥을 얻어먹는 주선자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아는 형한테 제가 친한 여자 지인을 소개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친했던 여자 지인이거든요. 소개시켜줬는데 저랑 연락이 끊겼어요. 손절당했어요. 손절당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욕을 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욕먹는 주선자랑 밥을 얻어먹는 주선자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자, 둘 다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을 소개시켜주진 않아요. 욕먹는 사람은 내 눈에 괜찮은 사람. 그 형이 진짜 진국이었어요. 진국이었는데 좀 키가 작았어요. 근데 그 여자는 키 작은 사람을 싫어했던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줘? 하면서 손절을 쳤던 거죠. 근데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내 눈이 아니라 상대방이 좋아할 사람을 소개시켜줘요. 꼭 그런 거 있어요. 남자들이 남자 소개시켜줄 때 이 사람 진국이야 이러면 좀 마초적인 사람을 많이 해줘요. 약간 의리 있고. 근데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쟤 뭐 괜찮긴 한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만 여자도 야, 얘 진짜 예뻐 라고 해서 소개시켜주면 안 이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자가 봤을 때 이쁜 얼굴이랑 남자가 봤을 때 이쁜 얼굴이랑 다르거든. 남자는 전체적인 이목구비의 조화를 본다면 여자는 눈 따로 보고 코 따로 보고 입 따로 본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따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보는 거에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대충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당연히 알지 못해요. 생각보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사람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밥을 얻어먹는 소개팅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소비자에 대한 이해로. 내가 아니라 소비자가 좋아할 만한 아이템을 업로드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선자예요. 주문이 오면 주문 넣고 배송 알아서 해주고. 아니면 주문 넣으면 내가 미리 샀던 거 보내주고. 뭐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선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에서 수익이 나는 과정.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템 업로드, 아이템 셀렉, 상세 페이지. 요 두 가지인데 소비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선관이 있어서 아이템 셀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쉽고 매력적이고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개팅 주선자처럼 상대가 좋아할 아이템을 골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매 대행 60%, 위탁 40%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10개 중에 구매 대행 6개, 위탁 4개 한번 해보시고 뭐 가끔 하다가 안 되면 위탁 6개, 구매 대행 4개도 해보시고 이렇게 막 섞어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판매하기. 자, 진짜 소비자가 좋아하는 걸 전달해야 돼요. 마케팅은. 내가 전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소비자가 좋아할 거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닭 다리를 좋아해. 그럼 상대방이 닭 날개를 좋아해. 그러면 닭 다리가 아니라 닭 날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자, 키워드. 자, 키워드를 할 때 키워드 번복을 피하세요. 키워드 토망고, 뭐 토마토, 어쩌고 토마토 이렇게 하지 말고 농장에서 갔다 온 토마토
토망고,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조금 더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동적인 키워드 마케팅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팔리는 상위 노출 전략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뭐 배달은 그냥 뭐 주문 잘 넣고 배달 잘 싸면 되니까. 결국에 요 세 가지고 여기 세 개에서 파생되는 세부적인 것들은 이렇게가 있습니다.